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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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 동안거 결제하고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도 마음을 오롯이 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수행도 하고 하지만은 특히 이 안거 때는 보통 때보다 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도 수행하는 이제 스님네들처럼 우리 일반 신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게 이 시간이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우리 불교 말로 무상이 신속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무상이 신속하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빨리 지나가게 되는 이거를 무상이 신속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고 이제 또 연세든 우리 이 부자님들은 돌아보면은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새삼스럽게 인생이 정말 무상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무상의 세상이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무상하다고 깨닫는 이런 시간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욕망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업식에 이끌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고, 돌아봐서 야 이거 인생이 신속하고 무상하니까 내가 뭔가 큰 마음을 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는 것은 아주 경미하고 순간적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사실 만물의 영장 같은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인간이 저지르는 것 중에서 미물보다 못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는 게 이게 또 인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이 역사와 이런 훌륭한 이 예술을 만들어낸 것도 인간이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이 지구에 못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게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나는 인간이고 동물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아상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동물하고 다르다. 그런데 사람의 일평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동물하고 과연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다른 게 있다면은 동물은 먹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잠도록 먹이 찾는데 온갖 그 힘을 다 기울이고, 사실은 그 배를 좀 채우고 나면은 그닥 욕심도 부리질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온갖 욕망을 다 부립니다. 그 중에서도 명예욕이라든지 이 재벌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 위에 더 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취가 되면은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성취가 안 되면은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고 맙니다. 근데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만이 명예를 높이 가지고 재물을 남들보다 많이 쌓은 이런 삶을 과연 좋은 삶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는 성공한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인간으로서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행복의 척도라는 게 그 부자나 지위가 높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남들보다 좀 못 살고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 부부지간에 금실이 좋고 자녀들이 말도 잘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화평한 기운이 도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일컬어서 그냥 화목하고 행복한 집안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히려 부잣집에 가면은 약간 냉랭한 기운이 돌면서 이 자녀하고도 별로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또 부부지간에도 별로 이렇게 싸늘한 이런 기운이 감도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과연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행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재물이나 아니면은 명예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로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중국 사람들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100가지 일이 다 슬프다 이런 이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재물 때문에 이 사랑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어느 정도 이게 충족되는 것이 부부간에도 좋은 일이고 자녀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100% 행복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하면서 행복하냐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인간이 추구하는 걸 채워져야 된다. 근데 대체 왜 이러냐? 이 불교는 이 세 가지를 이 세상을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째가 이제 귀세간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그릇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간살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세간살이라는 말도 알고 보면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교 용어죠. 그 불교에서 쓰는 세간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 이렇게 어떤 한 경계를 구분 짓는 거를 이 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인간 세자가 붙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뜻이죠.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그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같은 부모 가졌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말해주는 걸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세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하는 세간살이는 우리 집 살림살이하고 저 집의 살림살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또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회와 저 다른 사회가 또 다른 거 그것도 세간이라고 그러고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달라지는 거 그것도 세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구가 여기인데 지구하고 똑같이 생명사가 있는 다른 별나라 세계도 있습니다. 그 세계와 이 세계가 다른 것도 그것도 세간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간들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기세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기라는 게 뭐냐면 그릇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릇이라는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알래스카 같은 이 지역적으로 극도로 온도가 다른 지역이 아프리카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까? 알래스카는 얼음으로만 뒤덮여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사는 집도 얼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데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 삽니다. 아프리카 같이 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나라에서 물도 잘 없는데 거기도 사람이 살고 사하라 사막같이 모래만 있는데도 거기도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와 같은 환경, 사막과 그 아프리카 같은 항무지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같은 척박한 그런 이 얼음만 있는 그런 것, 그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라고 부릅니다. 정말에서 얼음으로 된 그릇, 그 황무지로 된 그릇, 모래 사막으로 된 그릇, 이런 식으로 그 그릇들을 갖다가 우리는 한문으로 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기 세간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각 성격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저 네덜란드 같은 데는 바다 높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닷물이 이 땅으로 침범해오기 때문에 국토 전체를 갖다가 뺑 둘러서 뚝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그 뚝만 무너지면 바닷물이 넘쳐서 네덜란드 전체가 바닷물로 잠겨버리거든요. 그런 열악한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살기가 대한민국보다 영 좋아요. 물론 거기도 경쟁하는 사회지만은 한국보다는 그렇게까지 이 경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은 열악한데 그 사람들이 영위하는 사는 방식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세간을 그것을 이제 극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그릇대로 살아가지만은 그 그릇을 또 이렇게 초월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습관이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살아가는 의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간이 있는데 그 세간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생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생세간은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극도의 삶을 가진 중생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유들은 그 사하라나 알래스카나 이런 데 사는 우리 이제 중생들이 어떻게 사느냐. 거기는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같은 데는 그 북극에 그 물개 같은 거 잡아먹고 삽니다. 그 풀이 한 포기도 안 나기 때문에 채식을 못 하잖아요. 그 고기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물개 같은 걸 잡아가지고 소금 넣어가 푹 섞어가지고 그 썩은 거를 먹는 우리 홍어 먹을 때 왜 홍어 팍 섞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거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잘 먹던 분들은 아주 홍어를 그는 잔치하면 안 빠진 게 전라도 분들은 그 홍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이 자고 난 그 습성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전라도 가면은 방아를 안 먹어요. 우리는 된장찌개 질 때 방아 한두 파리 딱 넣어놓으면 너무 맛있고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가득 피어 있어도 그 방아를 먹을 줄 모릅니다. 그 또 하나 이거 전라도 가면은 또 특징적이 국수에 설탕 쳐가 먹거든요.
난 도저히 올라오려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데 그분들은 그게 또 설탕도 잘 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유행이에요. 이 팥죽에도 설탕 듬뿍 넣어 먹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이제 동지가 곧 타고 오는데 그 쌀을 그 팥죽 안에 안 넣습니다. 근데 경상도에서는 팥죽을 쌀을 넣어 끓이잖아요. 생목, 그래야 생목이 안 올라오거든.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 쌀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에도 이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이게 습성이 다른 거라. 그 중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역 중생과 이 지역 이 중생, 경상도 지역 중생과 전라도 지역 중생이 다른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는데 다른 생명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 개하고 늑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되게 같은 그 중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중생입니다. 늑대는 아무리 데려와서 그 길을 데리려 해도 이 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늑대를 데려와서 갖추고 하여서 개가 됐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개 같은 그런 중생이 있어요. 그걸 데려와서 길을 들여서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된 거지 늑대하고는 이게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 중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습성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중생 세상이거든. 사람도 참 희한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7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사는 할아버지 이 텔레비전에서 혹시 보신 있습니까? 예, 그 47년간은 라면만 먹고 살아도 3끼, 3끼를 다 라면만 먹어요. 다른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90세가 좀 넘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 TV 보니까 손수 끓이 자시고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라면 3끼만 먹고 살면 어찌 되느냐, 안 걸리고 뭐 하고 뭐 온갖 협박 다 합니다. 근데 그 영감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의사들이 담배 피우면 큰일 나고 술 먹으면 큰일 난데도 늙어서 하루에 2갑씩 피우면서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술 고래도 너무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게 몸에 나쁘다는 걸 하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건강 때문에 물도 한 그릇 잘 못 마시고 조심조심 하는 사람 병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냐. 숙제가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자기 몸에 딱 받아지는 DNA가 있는데 그 부모 아주 오래된 선조 때부터 쭉 내려오던 거라. 강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강건합니다. 저금이 그 몸에 그런 저금이 딱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 건강한 걸. 근데 골골하는 사람은 원래 DNA가 골골해가지고 아무리 이걸 해줘도 결국은 지 생명 그 정도 딱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생세간이 중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딱 이해하면은 우리가 좀 예를 들면은 나쁜 음식을 안 먹고 좀 운동도 좀 하고 몸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수명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살아가는 그동안에 다른 고통이 좀 덜하겠구나 요 정도지 보조해주는 정도지 내 수명을 조금 느린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몸에 딱 간직되어 있던 DNA 속에 네 얼마큼 살아라는 게 다 있고 네 건강 체질을 어떻게 되라는 게 딱 적용되어 있거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보완해주는 정도가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이런 정도죠. 그래서 아주 작은 몸을 학대할 정도로 나쁜 음식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도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원래 건강한 DNA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전에 중생세간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생세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업력,
이게 딱 그 사람만이 적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예를 들면은 저 분화구 쏟는 그 밑에 그 화산지대 밑에 마그마가 있는데 아주 펄펄 끓는 그 물이잖아요. 그 펄펄 끓는 마그마가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마그마 이렇게 새 나오는 거 보면 붉은 물이 막 이렇게 화산지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물에 생명이 없을 것 같지요. 거기에서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에서 화성에서 그 로켓 쏴 올려가지고 로켓으로 이제 그 로봇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화성 탐사를 합니다. 세상에 여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찾는 게 뭐냐면은 물이 있던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있던 흔적만 발견해도 거기에서 이 흙을 채취해가지고 분석해보면 그 안에 뭔가가 미생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진화하면은 이런 다양한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의 시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된 거다. 그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부터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다에서 시작돼. 물에서 시작됐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그 세계 탐사선이 올라가가지고 화성 가가지고 물 찾는 이유가 바로 봅니다. 물이 꼭 없더라도 물이 있던 흔적만 찾으면은 거기에 미생물이 있나 없나 이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체가 거기 화성에도 있었나 없었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중생생활이라고 하는 건 엄연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내가 하라고 하는 생각도 알고 보면은 미생물같이 아무런 이 생각지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 속에서 시작됐으니까 그것은 또 무수한 세월을 반복해서 나고 죽고 하다가 그게 이제 진화해가지고 조그마한 이 지렁이 같은 생명체가 됐다가 그게 나고 점점 자라가 물고기처럼 커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진화해가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야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가 뭔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는 짐승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냐? 아니다. 뭐라고 하냐?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 버려라. 인간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버려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다 버려라. 건강경이 그래 말이야. 예를 들면 내다 할 때 내가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연 내가 뭔지 이 사대가 모여서 된 거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없는 거라. 이게 딱 모여 있을 때는 내라는 존재인데 이게 딱 흩어지고 나면 내라는 존재 그냥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래. 그 다음에 내가 인간이다. 인간이 원래 조그마한 생물에서 진화했는데 그 생물체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뭐가 얼마나 유사하냐면요. 99%가 똑같아요. DNA가 1%가 달라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되고 그대로 원숭이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원숭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없냐는 인간이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불교에서 육도 유래론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나쁜 업을 지금 죽으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거 불교의 교리 있잖아요. 우리 언제 나쁜 업을 해서 짐승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이 자랑스러우냐?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이 짐승에 비해서 별로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능이 좀 발달됐다 이것뿐이지. 근데 그 지능을 인류 평화에 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욕망 채우는데 바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영이 그대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더 이 남은 것이 착지하기 바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이 강대국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남은 나라 잡아먹는 일에 몰두를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옛날에 아프리카는 큰 대륙으로 한 덩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대륙을 서구 열강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해가지고 전부 쪼개놨습니다, 나라를.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약 한 3, 40개 되잖아요. 그 나라들은 원래는 한 덩거리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 쪼개놨습니다. 그 서구 열강들이 쪼개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보면은 남북한 쪼개난 게 뭐냐면, 저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 이런 사람, 이런 큰 나라들 쫙 쪼개난 거, 자기 이익 때문에 쪼개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통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대국의 이익이 그 안에 딱 숨어 있는 거죠. 미국 우리한테 무기 팔아면서 좋고, 지금 또 트럼프가 저기 한국 보고, 야, 너희들 군비 좀 올려라 하고, 뭐 5조니, 6조니 이런 말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한국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 이익을 몽땅 다 빨아먹고 있지요. 그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호하려고 사드 돌려라니까 중국에서 벌쩍 집어서 난리를 벌이잖아요. 내가 관광객들하고 가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뭐 그렇게 뭐 착한 민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월남전에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도 우리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대한민국,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면서 그때 이 대동아 전쟁 치고 일한다고 일본 경제가 바닥이었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사는 게 이제.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 났다는 소리를 딱 듣고 일본의 수상이 뭐랬냐면, 아이고 신이 우리를 살렸구나 이런 말 했답니다. 옆 나라가 불행에 빠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살았다고 쾌재를 부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게 왜냐면 물자들 뒤에서 조달해주고 거기서 얻는 이익이 굉장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경제가 있는 이유가 한국 6.25 동란 때문에 지금 저 경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의 불행을 탐타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경제를 이용해서 우리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육 강식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세간. 이 세간은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로서 물질을 갖다가 이득을 봐오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그릇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 그걸 우리가 뭐라는 중생세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들, 그 뭐냐면은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내가 잘 살게 하는 이게 중생의 특질이거든. 남을 팔고 남을 파괴를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내가 이기게 되는 그런 세간이 바로 중생세간. 그러니까는 그런 그릇의 세간과 그런 중생의 세간이 딱 합쳐지니까, 이거는 이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어떤 세계냐? 고통의 세계다. 그래서 불교에는 기본적으로 고를 인식하는 것이 인생을 이해하는 기본 단초가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고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인생이 살기가 괴롭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뭐 병이 있어서 괴롭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조건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지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물론 머리로 먹고 살아야 돼요. 수소로 먹고 살아야 되죠. 머리가 아픕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 사람이 왜 저 독도 저 조그만 섬 저거를 갖다가 저거 거라고 주장하고 그 엄연하게 한국 거라고 옛날 그 고지도에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다 나오는 걸 갖다가 저거 거라고 그래 주장하고 한국에서 뭐 이야기하면 계속 독도에서 무슨 다케시마 뭐 이런 말 하면서 저거 이제 죽도라 그러죠 그 사람들. 그러면서 참 저거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섬이 무슨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독도 밑에 이 숨겨 있는 그 지화 자원이 엄청난 그 자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면요, 그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지금 이제 거기 이제 개발 못하도록 딱 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깔짝거려가지고 저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결국 저거 이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포기를 안 합니다. 섬이 무슨 그 조그만 섬이 특별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주장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은 내 그릇으로 해야 되겠다. 내 밥그릇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실제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일본 지도를 딱 해가 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다도 국토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토끼 모양 같아, 무슨 호랑이 모양 같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정부라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는 독도 있는 그쪽까지 선을 쫙 깎아 밑에 제주도 밑에까지 선을 쫙 깎아가지고 저쪽에 황해 바다 있는 데 있잖아요. 이제 서해죠. 서해 그쪽에로 중간쯤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간쯤 선을 딱 깎아가지고 그게 딱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바다까지 합쳐야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게 거기서 우리 이제 업도 하고 하니까 그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일본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일본은 괌 근처에, 그러니까 지금 그 하와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도 일본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본 땅이거든. 그러니까 바다를 지도로 또 꺼보면요. 중국만 땅덩어리가 일본 겁니다. 그럼 태평양 바다 그 망망한 게 전부 거의 다 일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바로 바다 태평양이잖아요. 바로 태평양 나가가지고 큰 참치도 바로 잡아오고 이러는데, 왜냐면 그게 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허가 받고 그래서 어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까지 나가려면은 참 힘듭니다. 여러 나라 제약받아야 되죠. 자기 땅이 아니니까. 한국은 사실은 바다도 어디 나갈 때도 없고, 쪼매난 그런 일본은 우리가 지도가 길쭉하게 일본 지도가인데, 그것만 일본 지도가 아닙니다. 저 푸른 그 태평양 저 넓은 나까지 전부 저거 검거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릇대로 사람들이 사는 거라. 여기 국토가 큰 나라는 좀 더 큰 거 더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남극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기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과학자들까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지하 자원도 있지만은 선점을 누구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일본 사람, 무슨 독일 사람, 그 남극 기지에 가면 각각 자기네들 깃발 꽂아놓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가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거기가 제대로 지하가 개발이 되면은 저거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 땅에 깃발 꽂아놨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로가 달나라 딱 가가지고 맨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저거 나라 국기 딱 꼽아놓은 거 아닙니까? 달나라 우리 거다 하면서 딱 꼽아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세종기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태극기 딱 꼽아놓고 한 게 나중에 우리 우선권 주장하려고 하는 거라.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세간에 대해서 이해가 딱 돼야, 세상은 전부 그런 싸움이구나, 이거 부지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기본 베이스는 이 그릇의 세상이다, 기세간이다, 딱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머리로 싸우잖아요. 이 중생의 특질대로.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은 옛날부터 왜구가 많아가지고 중국 연해도 침범하고 한국 연해도 침범해가지고 왜구 노랗게만 했잖아요. 그 사람들 기질이거든. 그러면 그 일본 중생의 기질대로 놀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남나라 이 침범 많이 안 하고 평화롭게 사는 민족이니까 우리 스타일, 우리 그 중생의 그 기질대로 살고, 중국 사람은 중국 기질대로 살고, 미국은 미국 기질대로 살고, 그 중생의 기질대로 사는 거죠. 각각의. 그러니까 그걸 중생세간이에요. 부처님 그것도 이제 바로 보신 거죠. 각 민족마다 자기 특질의 그 세간의 특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세간이 있다. 그게 우리 인류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다. 이제 부처님 이걸 정해놓습니다. 이 뭐냐? 지정각 세계다. 지정각 세계는 뭐냐면 지혜로워서 정각을 이룬, 이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게 뭐냐면 바른 견해로 올바른 지혜를 얻어가신 분, 이런 말이거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 세계야말로 이 기세간을 뛰어넘고 중생세간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 인류가 화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최후의 그런 세간을 보여주는 거라. 그게 지정각 세계라. 그리고 정각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부처님이 이제 강조를 하신 거죠. 정각을 이룰 때는 일단은 그 분쟁이 사라지면서 너와 내라는 대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깨달은 사람들은 싸움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공존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루신 그 정각의 세계까지 가지 않아도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만 잘 습득하고 그에 대한 수행만 해도 벌써 그 지정각 세계에 다가가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릇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중생 간의 어떤 분쟁이 조금 사라지게 되죠. 왜? 이해를 하니까. 그 세계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화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자성선이 물려주고 또 내 자신도 분쟁 없는 평화로운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결국 분쟁하고 싸운다고 해서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획득하려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만족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만족합니까? 조금씩 욕망을 드러내는 데부터 만족이 시작이 되죠. 근데 중생의 특질 중에 하나가 만족하지 않는 특질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더 가져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중생들이죠. 어찌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탐색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 이제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이웃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늘 놀기도 하고 사람방에 모여서 겨울 되면은 이렇게 늘 놀고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나 하고 늘 옆에서 지켜봤는데, 요즘은 부자나 가난한 관계없이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안아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아파트 같은데 옆집에서 노인이 죽었는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누가 안 찾아가가지고 일주일 뒤에 발견되는 거는 요즘 허다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그 고독사한 거 처리해주는 그게 아예 직업으로 딱 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지 그 1, 2주 된 사람들, 이런 그 시체 치우는 사람들 이렇게 이 글쓰는 걸 보면요. 아주 비정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제 좀 나은 편입니다만 앞으로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혼자 지내는 노인들 많아지죠. 그 다음에 저기 젊은 사람들도 이제 혼자서 지내는 혼밥, 혼술 해가지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먹는 그런 혼자 지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을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인간이 인간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보다는 개나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자기 부모라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인류의 현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미국이라는 그런 우리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가도 그런가 이렇게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미국은 연세 많은 부모가 있을 때는 적어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 집에 가가지고 부모가 하고 같이 저녁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부모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이혼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고 자기 그 시부모가 아들 내외를 이혼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자부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급적이 며느리한테 전화하지 말고 와서 오라 해가지고 심부름 시키지 말고 뭐 집안 청소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노릇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는 순간 며느리는 마음속에 뭐 생각하냐면 이혼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근데 시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남의 집에서 남의 사람이 딸 공격해가지고 아들한테 시집 보내놨는데 그 둘이가 그래 알콩달콩 살도록 나눠야 되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며느리라고 해서 그거 하냐. 니는 이 시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이 시집 귀신이 되라. 그거는 조선시대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은 성이 장씨인데 장씨 집안 스타일로 살아야지 무슨 이 시집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중생세간에서 내 욕심대로 안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중생의 습성이기도 하거든요. 내 스타일대로 살아줬으면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중생세간을 이해할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게 중생의 특질이다. 이렇게 중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다른 거를 인정을 해야 조화롭게 살게 된다. 그 중생세간을 이해할 때 이런 다양한 중생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질이 그렇구나라는 게 이걸 이해하라고 부처님이 그 기세간과 중생세간을 설명을 해놓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잘 행복하게 하려면은 며느리 이런 아들 영역을 하더라도 내가 침범 안 하고 그들대로 독립을 인정해주고 살아야 그게 이제 나중에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녀 부부로부터 어머니는 어째서 다른 어머니들하고 좀 다릅니까? 우리 엄마는 좀 다른데 다 그게 부처님이 중생세간을 가르쳐주라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딱 하면 아이고 불교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세상은 세 가지 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기세간, 두 번째는 중생세간, 세 번째는 지진각 세간. 지진은 부처님 세상이야. 지혜가 이제 발달되고 그런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법문 내요지는 세 가지 그걸 삼세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라고 해서 삼세간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랬다 해가 이거를 오늘 내가 절에 가서 그 이야기 들었다가 아니고 내 삶 속에 내가 생활하면서 그걸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자 저 사람은 기본 거력이 저렇구만 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 그릇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그릇을 이해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의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특질도 이해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지정각 세계에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내 연기가 확실하잖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분은 정신세계가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런 칭찬도 듣게 되고 이게 지정각 세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오늘은 그 지정각 세계를 어떻게 이제 배워 나가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